오늘 아침 일라디오. 잘 익은 보리를 베고 논에서 모를 심느라 한창 바쁜 때 바로 요즘이죠. 24절기 가운데 9번째이자 벌써 여름 들어서도 3번째 절기인 망종이 오늘입니다. 할 일은 많고 일손은 귀하니까 다들 많이 바쁘시죠. 갈수록 농사짓기는 어려워지고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땅을 지키고 바른 먹거리를 길러낸다는 그 마음 하나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계실 텐데요. 지금 흘리시는 그 진실된 땀의 가치가 반드시 보람이 되어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6월 5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 많이 드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밀을 얼마나 먹을까 살펴봤더니 무려 33kg이나 됩니다. 쌀 소비량이 59kg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상당한 양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는 밀은 자급률이 얼마나 될까요? 1%도 채 안 된다고 하네요.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국산 밀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밀산업육성법이 시행이 됐고 우수한 품종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쉽고 재밌는 우리 품종 이야기에서 여러 밀 품종 가운데 한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을 주실 밀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농촌지능청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의 강천식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농촌지능청 강천식입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연구사님, 지금이 밀 수확 시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심었던 밀들이 지금은 잘 자라서 노랗게 익어가고 있고요. 남쪽 지방에서부터 수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밀 연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예, 저는 현재까지 15년째 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부터 밀 품종 개발 업무를 맡아서 지금까지 쭉 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검붉은 밀 품종 아리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알려주실 품종은 뭘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품종은 빵 만들기에 좋은 신품종인 황금알입니다. 황금알이요? 예. 왠지 기대되는데요. 황금알 이름부터. 네, 왠지 이 품종으로 빵을 만들면 좀 빵이 더 구수하고 색깔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어떤 제품에 잘 어울릴까요? 황금알은 금방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빵 만들기에 매우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 단백질 함량이 14%로 국내 품종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또한 글루텐 함량도 10.3%로 높아서 식빵을 만들었을 때 매우 적합한 품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거 수확하는 시기는 좀 빠른가요? 예, 다른 품종에 비해서 이틀이나 3일 정도 빠르고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주부라서 생각을 해보면 밀가루 자체가 뭐 쿠키 만드는 거, 빵 만드는 거에 따라서 국수 만드는 거, 뭐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따로 쓰잖아요. 네. 빵 만드는 거면 그럼 강력분일 텐데 이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빵 만드는 용은 강력분이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밀은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은 나뉘게 되는데요. 보통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12% 이상, 그리고 박력분은 10% 이하, 중간에 있는 단백질 함량을 가진 건 중력분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분은 빵용으로 쓰이고 중력분은 국수나 수제비를 만드는 데 쓰이고요. 박력분으로는 과자나 케이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군요. 빵도 과자도 케이크도 정말 많이 먹고 이제 네. 밀가루 음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1년에 밀 소비량이 1인당 33kg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자급률이 1%도 안 된다고 하면은 거의 수입일 텐데 밀 자급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자급률이 낮은 이유는 좀 역사적으로나 소비자의 선호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970년 이전까지만 해도 자급률이 20%가 넘어서서 풍족하게 사용을 했는데 6.25 전쟁 이후에 밀가루 무상 원조와
무관세인 즉 값싼 수입밀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재배 면적이 점점 적어지게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자금률 올리기에 노력한 결과 1%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증가가 되지 않는 이유가 수입밀과의 3배 정도 차이 나는 가격 문제가 가장 큽니다. 네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소비자들의 입맛이 수입밀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국산밀로 만든 가공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품질이 좀 떨어진다 하는 부분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황금 알의 경우에 이제 더 많이 이제 알려지고 쓰였으면 좋겠는데 농가에 이제 보급이 되고 있을 거잖아요. 어느 단계에 예. 지금 와 있나요? 지금 농가 재배는 작년 가을부터 이제 파종을 시작했고요. 충남, 전북, 경남에 재배단지에 각각 3,000평씩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확이 들어가고요. 올해 수확한 종자를 이용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수확을 해서 황금알로 빵도 만들어 보셨을 텐데 결과는 예, 어떤지, 맛은 예.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작년부터는 실제 가공하시는 그 베이커리 사장님들이나 그다음에 기업체 연구소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가공적성도 좋고 빵이 좀 구수하고 속질이 부드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밀 연구를 계속 하시겠죠. 네.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농가에서도 좋아하는 품종이 좀 개발이 더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밀 박사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진흥청에서 15년 정도 근무하면서 이번에 개발한 빵용밀 황금알을 비롯해서 용도별로 품종을 개발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밀 알레르기 물질이 결여돼서 밀을 먹어도 알레르기 증상이 적은 오프리라는 품종을 만들어서 국제 특허까지 출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들이 알레르기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용도도 다양한 밀 품종을 만드는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주변에서도 그 밀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네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예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의 강천식 연구사님과 함께 황금알 품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토요일 아침 싱그러운 기운을 가득 전해드립니다. 나의 작은 식물원, 오늘은 김현 시인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식물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이 꽃을 선물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른 꽃이랑 섞는 것보다는 이 꽃만 하나를 받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은 꽃집에서 어떤 뭐 장미라든가 이런 꽃 맞아요. 옆에 이렇게 곁들임 꽃으로 많이 쓰이는 꽃이기도 한데요. 이 꽃, 무슨 꽃이죠? 네, 그 하얀 안개 같은 느낌도 있고요. 수채화 물감을 흩뿌려 놓은 듯한 느낌도 있는데요. 그 장미꽃과 가장 친한 친구인 안개꽃을 들고 왔습니다. 이 안개꽃은 석죽과의 한해살이 풀로 아시아와 유럽 원산의 관상식물입니다. 키는 50cm를 넘지 않고 잎은 마주나며 긴 타원 모양인데요. 5월과 6월에 잘 자라고 꽃은 무리지어 피는데요. 안개꽃 송이가 워낙 작아서 꽃잎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선영 아나운서 안개꽃 꽃잎이 몇 장인지 세어본 적 있으세요? 안개꽃 꽃잎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워낙에 꽃송이가 작아가지고 그런데요. 안개꽃의 꽃잎은 5장이고요. 꽃 끝이 오목하고 우리가 또 안개꽃 하면 떠올리는 흰 꽃은 가장 대중적인 품종인 코벤트 가든 마킷입니다. 이 안개꽃은 추위에 굉장히 강하고요. 화단이나 그리고 꽃꽂이용으로 재배됩니다. 안개꽃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창 꽃이 피어날 때 안개가 서린 것처럼 희뿌옇게 된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안개가 설인 것처럼 희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그 연탄 작가님으로 불리는 이효열 작가님이랑 설치미술 하시는 분이랑 저랑 꼬치를 콜라보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안개꽃을 사용해서 연탄에다가 꽂아 놓으니까 연탄 위에 눈 내린 것처럼 또 그러겠어요. 예쁘기도 검은 데다 이렇게 확 내린 하더라고요. 것처럼. 네, 안개꽃, 눈꽃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네, 네. 예쁜 느낌이에요. 역시. 맞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이미지 덕에 안개꽃의 꽃말이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 꽃의 이미지와 꽃말이 참 잘 어울리네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 안개꽃의 꽃말에 어울리게 절절한 사랑의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한 해군 장교가 바다에 빠진 여인을 구해주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래지 않아서 장교는 참전을 하게 되고요. 여인은 그 장교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나지만 장교는 돌아오지 않고요. 슬픔에 빠진 여인에게 한 부잣집 아들이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절을 하게 되고요. 그러자 그 부잣집 아들이 자신이 그녀와 결혼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장교가 살아서 돌아오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부잣집 아들이 계략을 꾸며서 장교를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려던 당일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짙은 안개가 끼고 그 부잣집 아들은 안개를 벗어나려고 날뛰다가 자기 칼에 찔려 죽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개 속에서 만난 장교와 여인이 이렇게 조우를 하자 그 안개가 꽃으로 확 변했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이 꽃을 안개꽃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와, 엔딩은 그 안개꽃에서 두 분이 사랑을 속삭이면서 끝나게 됐겠군요. 맞아요. 예, 사랑을 지켜주는 꽃이네요, 안개꽃이. 네, 사랑을 지켜주는 꽃이라는 말이 참 멋진데요. 음. 이 안개꽃은 여러 문학 작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복효근 시인은 안개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너의 배경이어도 좋다고 속삭이는 화자를 등장시키기도 하고요. 이혜인 수녀는 안개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안개꽃을 하얀 겸손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또 정호승 시인은 마른 채로도 그대로인 안개꽃을 보면서 너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똑같구나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도 좋은 겸손한 사람에 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난 4월에 정진석 추기경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이혜인 수녀는 정진석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하면서 정진석 추기경님은 안개꽃 같은 존재였죠라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안개꽃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배경 같은 느낌이어서 맞아요. 항상 이렇게 주목하진 않았는데 왠지 좀 마음이 가는 꽃이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이 안개꽃 관련된 시를 한 편 들어볼까요? 네, 안개하면 비를 또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네, 올 봄에는 유난히 비가 좀 잦은 것 같아요. 너무 내려요. 그렇죠. 그래서 봄비 내릴 때 그래도 듣기 좋은 안개꽃 감성이 묻어있는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비 김현 가고 계신가요? 국수를 삶을 때 찬물을 3번 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한 번은 너무 쉬 끓어서, 한 번은 끝도 없이 타올라서 헤어져요. 그렇게 또 한 번 삶은 쫄깃한 면을 차게 식힌 다시마 멸치 육수에 담그고 애호박 볶음을 올려 참기름 두르고 깨소금 뿌려 후루룩 먹다 보면 한 계절이 제법 지나가고 이새에 낀 깨를 혀로 살살 떼어내 뱉었습니다. 잘 살까요? 그때 우리는. 저도 몰라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 입맛 없을 때
찬물국수 한 그릇 먹으면 좋다 하셨죠.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모를 그런 맛, 사랑. 돌아오려면 봄에 오세요. 오다 가셔도 남몰래 봄비라고 불러드릴게요. 어머, 오늘부터 저의 최애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봄이 가는 계절에 봄비가 오는 날 배가 많이 고프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를 때 네, 한번 곱씹어보는 면 좋은 시인 것 같아요. 아, 시인도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김현 시인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제 시를 들고 왔는데요. 네, 언제 지으셨어요? 네, 지난 초봄에 봄비 오는 날 음. 국수를 삶아 먹으면서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 짓게 된 시인데요. 봄비가 오면은 유독 그리운 사람을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안개꽃을 보면서 어쩐지 헤어져서 지금은 볼 수 없는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뭐 유달리 안개꽃을 좋아했던 학창시절 친구 같은 사람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이선영 아나운서는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저는 학창 시절이 이젠 조금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아서 먼 슬퍼요. 네, 슬프다.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대학을 들어간다는 압박만 없다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맞아요. 친했던 친구들이랑 좀 나이 들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락도 계속 한 번 더 이어가 보고 맞아요. 싶고 아쉬워요. 그때는 왜 너무 정신이 없었을까요? 맞아요. 그때 진짜 너무 정신도 없고 음, 이렇게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죠. 그쵸? 계속 만날 줄 알았지. 맞아요. 계속 네. 만날 줄 알았는데 아, 그런 친구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음, 아까 제가 정호성 시인이 안개꽃을 보면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똑같구나 하고 읊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꽃집에 가보시면 흰 안개꽃이나 이렇게 색이 있는 안개꽃이 잘 말려진 모습 자주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드라이 플라워로 많이 쓰기도 하고 요즘 안개꽃에다가 색깔들을 입혀서 막 맞아요. 형광색 도는 안개꽃들도 있어요. 네, 색깔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안개꽃이 잘 말리면 오래도록 관상용으로 간직할 수 있는데요. 잘못 말리는 경우에는 벌레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물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꽃을 말려 주셔야 하는데요. 물기를 말릴 때는 거꾸로 뒤집어서 말리시면 모양이 더 예쁘게 나오고요. 맞아요. 네. 헤어스프레이가 있으면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 두시면 꽃송이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볕이 없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말려주시면 좋고요. 저는 그 화병에 꽂아둔 생화도 좋지만 이렇게 잘 말려가지고 벽 한쪽에 걸어놓은 안개꽃도 좋더라고요. 그 꽃이 좀 오래 가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네, 좋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안개꽃은 송이가 작아서 드라이 플라워 되고 나서도 좀 이렇게 먼지도 덜 끼고 네. 해가지고 좀 꽤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아까 정호승 시인 그 시 구절처럼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렇죠.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 꽃이고요. 음, 이 안개꽃은 또 아파용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것 같아요. 아파는 꽃이나 잎을 납작하게 눌러서 만든 장식품인데요. 이 아파 역시 꽃을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의 순 우리말이 꽃 누르미인데요. 학창 시절에 은행잎이나 단풍잎 주워가지고 이렇게 교과서에 그 갈피에 끼워가지고 말려 보셨을 거예요. 그게 역시 아파의 일종이고요. 아파는 흔히들 목걸이나 귀걸이, 뭐 액세서리나 명함 케이스, 차 받침이나 수저 받침 등 소품에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쓰임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아파를 이용해서 회화 느낌이 나도록 액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탁자나 서랍장, 장식장이나 화장대 등 가구를 꾸미는 데 사용도 합니다. 색깔을 잘 입혀서 눌려서 말린 안개꽃은 카드나 편지지 한쪽을 꾸미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손편지. 손편지는 또 언제 받아봤을까요? 그러니까요. 손편지 쓰고 받아보고 한 게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손편지 감성과 마음을 좀 담아가지고 그에 어울리는 시를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다짐 않기로 해요. 유병록.
우리 이번 봄에는 비장해지지 않기로 해요. 처음도 아니잖아요. 아무 다짐도 하지 말아요. 서랍을 열면 거기 얼마나 많은 다짐이 들어있겠어요. 목표를 세우지 않기로 해요. 앞날에 대해 침묵해요. 작은 약속도 하지 말아요. 겨울이 와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돌아보지 않기로 해요. 봄을 반성하지 않기로 해요. 봄이에요. 내가 그저 당신을 바라보는 봄. 금방 흘러가고 말 봄. 당신이 그저 나를 바라보는 봄. 짧디 짧은 봄. 우리 그저 바라보기로 해요. 그뿐이라면 이번 봄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많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무 기대하고 또 너무 계획하고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되게 기쁨으로 또 크게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너무 많이 생각을 해서 하면은 기대치만큼 못 미치게 되니까 실망하고 맞아요. 내 자신을 더 누르고 할 누르게 텐데. 되고. 네. 맞아요. 저는 봄에 다짐을 하는데 실패할 다짐을 하거든요. 헐?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운동을 하다가 음, 그만둔다. 오히려. 오히려 줄넘기를 하다가 그만둔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그러면 아, 성공했다. 혼자 입꼬리 누르면서 계획대로 네, 되었군. 계획대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 발상의 전환인데요? 네. 늘 계획을 지키고 사시겠네요, 그럼. 그렇죠. 대체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를 다짐해 보는 것도 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이 유병록 시인의 아무 다짐 않기로 해요라고 하는 시는요. 그 유병록 시인의 동명의 시집에서 골라온 시인데요. 이 시집이 23회 천상병 시문학상을 수상했어요. 그때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유병록 시인의 시에 관해서 자신보다 약한 타자, 그리고 사물들의 소리 없는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시인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봄에는 누구나 이렇게 거창하고 큰 다짐을 하게 되는데 아무 다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시인의 그 마음이, 그리고 타인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도 봄은 족하다는 말이 또 다른 울림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또 꽃은 특별한 날, 뭐 계획을 세워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냥 오늘은 가시다가 안개꽃 한 다발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나의 작은 식물원 김현심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는 한 끼.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알고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한 끼에서 더 건강하고 맛있게 제대로 먹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맛있는 한 끼와 함께하는 이분, 빠지면 섭섭하죠.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어제 저녁도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로요. 또 생각나는 기쁘네요. 신나네요. 아, 그렇습니다. 신납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소한 병어의 맛을 제대로 알려주신 분이죠.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 맞아요.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우리 식탁 위의 수산물 안전합니까의 저자,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작가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어제 생선 드셨어요? 안 먹었습니다. 왜요? 생선을 너무 평소에 많이 먹어서요. 저는 중간중간마다 고기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기를 드셨군요. 현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병어조림을 네. 아이를 위해서 또 했고요. 했는데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못 먹고 아이만 먹었나요? 아이만 먹어야죠. 비싸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제철 수산물에 대한 맛있는 정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미 씨, 오늘은 어떤 재료로 또 맛있게 한 상 차려보면 좋을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수산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쌀밥이라면 오징어는 보리밥이고, 이것이 인절미라면 오징어는 개떡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속담이 전해 내려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접니다. 저를 실제로 보면 뭐야 아직 덜 큰 오징어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가 오징어에 속하기는 해도 사실 한 수 위의 대접을 받습니다. 아마 제주도나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여행할 때 저를 얇게 썰어 넣은 이 물회를 맛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드럽고 감칠맛 도는 수산물인지 정말 잘 아실 거란 생각 듭니다. 아, 제 이름 끝에는 치가 붙어요. 치. 이것 때문에 간혹 갈치, 꽁치, 삼치, 멸치처럼 이거 생선인가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저는 바다에 살긴 해도 생선은 아닙니다. 오징어보다 부드럽고 오징어보다 고소한 저는 바로 한치 두치 셋치 넷치 바로 한치입니다. 네, 맛있는 한 끼. 오늘의 수산물은 한치, 두치, 세치, 네치, 한치였습니다. 네, 한치군요. 아, 저는요 제주도 가서 그 놀다가 오는 날 꼭 물회를 먹고 오는데 한치물회. 전복물회, 한치물회. 물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바로 그냥 살얼음이 올라가 있는 이 물회를 먹습니다. 저는 맥주 안주로 빠질 수 있는 이 한치구이. 아이고 많이 어떡해, 먹더라고. 어떡해. 네, 아이고, 좋아하죠 우리가 한치구이. 아니 오징어도 맛있잖아요. 오징어구이, 한치구이. 당신의 선택은? 한치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또 그래서 얘기 들으니까 한 수 위의 대접을 받는다고 하니까 더 좋아졌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돈 붙이면 더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요. 한치. 한치. 네, 한치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아, 작가님도 한치 좋아하세요?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지.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다 없어서 못 먹는 한치. 근데 한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한치도 어쨌든 식감이 오징어랑 비슷하긴 하니까 네. 이게 어린 오징어다. 아니면 오징어보다는 좀 작고 뭐 부드러운 그 어떤 허연 예. 뭐 그런 생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한치가 오징어랑 크기가 비슷하고 더 크게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징어보다 작다라고 생각이 든 것은 아마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접하는 한치는요. 네. 수입산 한치, 베트남산 한치 좀 작아요. 그런 걸 접하셔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치는 어찌됐건 간에 오징어의 한 종류가 맞기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평소 마트나 시장 가면 오징어 많이 팔잖아요. 주문진 오징어, 속초 오징어, 울릉도 오징어 뭐 이런 오징어들 비싸죠. 전부 학술적으로는 살 오징어라는 오징어의 한 종류죠. 알고 보면 한치도 오징어의 한 종류인데요. 한치라는 말이 다리가 한치만큼 짧아서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붙은 건데 한치만큼 짧아서. 그쵸. 예. 세치 네친 될 수 없겠네요. 이게 보니까 한치가 약 3cm 정도 네.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근데 웃긴 건 얘네도 죽잖아요. 그러면 보통 오징어는 죽고 나면 다리가 축 늘어집니다. 네. 굉장히 긴 길어져요. 걸 두 개가 나오죠. 예, 살아있을 때는 정말로 귀엽게 이렇게 약간 나와 있는데 되게 긴장해서 살았나 보다. 그죠? 죽고 나면 쫙 늘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 한치 해도 사실 얘네들이 원래 이름은 그냥 오징어류의 하나. 그래서 창 오징어. 참 오징어? 예. 또는 오. 학술적으로는 창 꼴뚜기라고 하는데 네. 오. 꼴뚜기 하면은 보통 작은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학술적인 분류로는 꼴뚜기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 분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 꼴뚜기, 이명으로는 창 오징어란 말을 가지고 있죠. 오. 그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제 다리로 많이 세잖아요. 네. 그러면 오징어과니까 오징어가 다리 10개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치도 다리가 10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다리가 10개인 게 있고 다리가 8개인 연체동물이 있죠. 네. 다리가 10개인 것은 대표적으로 오징어랑 한치가 있겠고 다리가 8개인 것은 문어, 쭈꾸미, 낙지가 있습니다. 형태상으로도 얘네들 차이가 있나요? 사실 형태도 비슷해서요. 네. 형태보다는 빛깔로 보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빛깔이요. 예, 오징어 같은 경우는 초콜릿색이라고 하죠. 약간 검붉은 색깔을 많이 띠고 있는데 한치는 좀 하얗습니다. 하얗고. 예, 하얗고 윤기가 잘잘 흐르고 네. 그래서 색깔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생선 살 뭐 색깔이나 식감 같은 게 그 서식하는 곳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뭐 얘기하셨던 살오징어 그리고 이 한치, 참오징어 이 식감 차이는
어디서 혹시 수원에서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기서 뭐 차가운 물에 사는 생선이 더 쫄깃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찬물에 사는 생선이 더 회가 쫄깃하고 네. 더운 물에 사는 생선은 좀 무르고 이렇게 맞아, 생각하잖아요. 맞아. 네. 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같은 종의 한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먹는 광어나 우럭이 있어요. 네. 우럭이 저 북쪽에 사는 애들은 쫄깃하고 저 남쪽 제주도에 잡힌 건 조금 무르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죠. 들어지나 보다. 같은 종류의 한정에서고 네. 종류가 만약에 다르다. 원래 한치는 좀 더운 바다에서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열대 해역까지 서식해 있거든요. 베트남에서 제가 똑같은 한치를 잡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쫄깃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거는 종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왜 저기 횟집 가면 밖에 아쿠아리움에 들어 있잖아요. 그 광어하고. 네. 약간 거기 송글송글 이렇게 좀 차가운 데 있는 애들이 좀 신선해 보이거든요. 그건 이제 양식고기인데요. 네. 양식은 보통 수온 13, 14, 15도 좀 손대면 좀 차갑거든요. 네. 여기에서 유지가 되면 육질이 좋아요. 확실히.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여튼 이 창 오징어 우리가 말하는 이 한치 같은 경우에는 좀 횟감으로도 많이 먹는다는 게 다른 것 같긴 하고요. 보관하기도 괜찮죠? 어떤가요? 이 오징어류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네. 문어도 그렇지만 제가 낚시를 잡으러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낚시 잡은 거를 바로 신선할 때 냉동실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6개월까지 끄떡이 없어요. 진짜요? 예. 단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한 하루 이틀 정도 실온에 방치했다가 넣어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신선도가 저하된 다음에 넣은 거잖아요. 네. 근데 물고기가 됐든 오징어가 됐든 가장 싱싱할 때 바로 냉동실에 넣어버리면 네. 특히 오징어나 한치는요 6개월 뒤에 이제 살짝 얼었을 때 약간 반쯤 해동됐을 때 썰어서 바로 회로 먹어도 돼요. 회로 먹어도 먹을 돼요? 정도로. 그래도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고 그 맛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낚시 잡으면 이거 그냥 바로 배 안 가르고 바로 그냥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손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 바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소분해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군요. 가장 좋은 건 진공 포장. 진공포장. 예, 공기가 안 통하지 않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어머님이 오징어 사오면 냉동해가지고 뭐 한 달 지나서도 그대로 썰어서 오징어 볶음하고 그렇기에 좀 저장성이 있는 맞아. 생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맞아. 것 같아요. 네. 네. 그 우리가 알기로는 뭐 마트에도 많이 건조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징어 제철이 언제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오징어는 언제쯤 많이 잡혀요? 오징어는 수온이 많이 오르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 초겨울까지가 제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또 가장 많이 잡히고요. 한치 같은 경우는 오징어보다 좀 범위가 좁아요. 정말 더울 때만. 더울 때. 예, 여름, 가을.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주도 가서 한치물에 드시죠. 네네. 제일 근데 좋아하는데요. 겨울에 또 여행 많이 갑니다. 네. 봄에도 많이 가죠. 근데 겨울부터 봄 사이는 한치가 안 잡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한치물에는 판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거 다 작년에 잡은 냉동입니다. 아. 그래서 활 한치 물회를 드시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초가을까지가 적기고 그 외의 기간에는 냉동 한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활 한치물에도 결국 지금이 제철이다. 지금 그렇죠.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제가 듣기로는 화살 오징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치랑 같은 건가요? 이게 또 명칭이 또 혼동이 오는데 예. 어려워요. 화살 오징어가 있고 네. 화살촉 오징어가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총알 오징어가 있고 이거를 한번 제가 싹 다 정리해 드리자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오징어 있죠. 이 살오징어의 어린 치어를 한 10cm 남짓한 요 어린 오징어를 총알 오징어라고 말하고 또 낚시꾼들은 그것을 화살촉 오징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화살 오징어는 또 다른 종이에요. 동해 쪽에만 들어오는 한치인데요. 얘는 제가 말씀드린 제주도 한치보다 훨씬 더 큽니다. 몸 길이가 한 50cm까지 자라는데 와우. 포항이나 울진 이쪽에 가면은 아주 기타랗고 끝이 뾰족하게 생긴 말 그대로 화살 모양을 가진 화살 오징어가 그쪽 상인들로는 한치라고 해요. 이게 우리 지역에 나는 한치다. 예, 이게 정말 맛있는 한치다. 그런데 실제로 이 화살 오징어라는 종이
굉장히 고급 오징어에 속합니다. 단맛도 강하고 쫄깃쫄깃하고요. 그 제주도 한치와 또 다른 맛을 가지고 있죠. 오징어는 오징어인데 좀 더 맛있고 고급이면 다 한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못 먹어보니까 직접 그 낚시를 가서 이거 좀 잡아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네 낚는 방법은 또 따로 있나요? 안 그래도 제가 다음 주에 한치를 낚으러 갑니다. 가세요? 네. 보통 진해나 부산에서 배를 타고요. 대한해협 쪽으로 좀 먼 바다로 나갑니다. 거기가 이제 바닷물이 따뜻하거든요. 그러면 한치는요. 새우를 되게 좋아해요. 대하 같이 큰 새우. 그래서 이 새우 모양을 닮은 인조미끼. 네.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천으로 감겨져 있고요. 그리고 물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라고 이 약간 같은 물질도 발라져 있습니다. 거기 끝에 여러 갈래로 갈고리 모양의 바늘이 달려 있어요. 한치가 다리로 이렇게 사냥을 하죠. 네. 그러면은 낚싯대가 약간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네. 한치가 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침질을 하면은 이 바늘이 이렇게 훌치기처럼 걸리는 그런 한치 방식입니다. 다리에 그냥 확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입질의 추억 지민이한테 속았네 이러고 또 엮여서 올라온 한치 여러분 저 멀리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게 또 낚시를 하는 방법이 네. 있군요. 정민 씨도 그 아까 한치구이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맥주와 함께 먹었던 한치 구이가 진짜. 진짜 이름이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호프집 가면은 한치 많이 나오죠. 네. 이게 대부분 다 베트남산이에요. 베트남산에도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똑같은 창오징어가 서식하고 또 표준명으로 한치 꼴뚜기라는 이름을 가진 오징어가 또 서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조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예. 그런 것들 보면은 위에 귀 모양이 있는데 위에 귀 모양이 약간 초콜릿색을 띠고 있고 한치살은 하얗고 위에만 세모로 해서 약간 그 갈색을 띠고 있어요. 나 저거 먹었어. 계속. 그 베트남산 먹었구나. 그죠?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산 한치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한치도 어적저간에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요. 네. 진짜 제철인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제주도 지방을 비롯해서 이쪽에서만 소진이 됩니다. 다. 그 서울까지 올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흉어였습니다. 제주도 가서도 먹기가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수입산 한치도 많이 들여와서 물에도 쓰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여튼 그 맛있는 한치 좀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어떻게 먹으면 좀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낚시를 하면서 갓 잡은 것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신선도가 잡힌 지 하루 이내에 해당이 된다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통찜입니다. 통찜이요? 회가 예. 아니라? 회가 아니라 회도 좋은데 회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예. 네네. 그 다음에 그 내장도 손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통찌는 겁니다. 오, 내장이 있는 상태에서요? 그렇죠. 찜통에다가 물을 받치고요. 여기다가 이제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주를 조금 넣고 네. 그리고 나서 한 10분, 15분을 찌고 나면은 이걸 내장째로 썰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먹죠. 그 내장 중에 한 70, 80%가 오징어의 간, 그러니까 누런창이라고 하는데요. 누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싱싱하잖아요. 흡사 버터, 그 땅콩 버터 소스 맛이 나요. 어머. 굉장히- 다른 소스 안 뿌려 먹어도 돼요. 보통은 초고추장에 네. 살짝. 와사비 어. 막 섞어가지고 아. 그렇게 먹죠. 근데 그 버터의 고소함까지 버터 예. 향에. 맛있겠다. 어머. 오, 그 찜으로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왜 그 횟집에 가서도 찜이 있잖아요. 보면 뭐 간단하게 저렇게 쪄서 나오는데 뭐가 저렇게 비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생소하니까 막 이 노란 내장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아우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 한번 성심 치고 먹어봐. 먹었는데 첫 마디에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어머나 어떻게 이런 맛이 나. 오. 네. 그렇군요. 정말 신선한 한치라면은 어. 통찜으로 즐길 수 있겠군요. 맛있겠다. 아, 통찜. 아, 이런 거는 튀기면 안 되겠다. 아까 신선하니까. 언제쯤 튀깁니까? 아 작가님. 냉장고에서 한 4일에서 5일까지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통찜을 먹을 시기가 좀 지났다. 그러면은 이제 깔라멜이 가야죠. 네. 맥주 이렇게 딱 부어놓고 예. 그러죠. 그 오징어 튀김, 그때는. 한치 튀김. 예. 와, 근데 생물 한치 튀김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 먹는 게 약간 네. 반건조한 거를 물에 불려서 튀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분식집에서 나오는 것도 다 수입산을 건조된 거를 물에 불려가지고 튀긴 그래서 겁니다. 다시 불린 거구나 그게. 예. 근데 진짜 생물 오징어나 한치를 튀기면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치나 오징어 건강하게 먹으려면 특별히 주의할 점이 더 있을까요? 건강하게 먹는 방법 중 하나, 아까 제가 통찜을 소개했는데 네. 이게 내장째 먹는 겁니다. 네. 내장이 맛은 있어도 어. 주기적인 섭취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해양 생물의 내장에는 많든 적든 간에 수은 같은 중금속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당장 몇 번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바로 뭐 안 좋은 해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장기적인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도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제 우리나라가 1인 권장량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주기적으로 즐기지 마시라. 한 번씩 드시는 건 괜찮다. 별미로 제철에 한두 번씩 즐기는 건 그렇죠. 괜찮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육식을 해주신다. 예. 그렇습니다. 와, 정말 한치는 제주도에서 물회로만 한 번씩 만나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김지민 작가님 덕분에 오늘 또 스튜디오에서 쫄깃한 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치회 좀 즐겨봐야 되겠네요. 지민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미 씨 대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